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도 네. 하나의 좀 구설에 올랐는데 전통시장에 선거 운동을 하러 갔는데 시민이 열심히 고르고 골라서 장바구니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담았는데 그 물건을 막 만진 듯한 이 사진들이 찍혔어요. 네? 이게 제가 보면서 이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 옆에 계시는 분이 선거운동원이나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아니고 시민이더라고요. 시민. 예. 우리 사진이 없나요? 아, 영상이 있습니까? 영상을 잠깐만 한번 보실까요? 웃고 계시네. 즐거우신 겁니다. 저분. 자, 저거. 뭐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데? 뭐야? 아니, 설마 끄집어냅니까? 아니죠. 뒤적뒤적하네. 저기 안에 지갑이 들었을 수도 있고 뭐가 들었을 수도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저렇게 손부터 들어가는 건 좀. 그게 웃어요 계속. 아유, 세상에. 즐거우시네요. 네. 저게 저는 저거는 기본적인 그 에티켓의 문제거든요. 에티켓. 네. 또 여성분이잖아요. 예, 뭐 다른 물건을 샀을 수도 있는데 저걸 좀 막 드시면 어떡합니까? 영상만을 봐서는 그 지나가는 시민분께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양해를 구한다든지 뭐 잠깐 뭐 한번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들여다보고 손부터 들어가는데. 재밌는 분이시네, 저분. 제가 이렇게 다닐 때는 우리가 그 가벼운 저런 가방 약간 장바구니 비슷한 에코백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네. 저는 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에 가끔 밖에 다닐 때는 우리 지역에 그 온천 그 탕에서 주는 저희 온천 제가 지역에 온천장이 있어서 맞아요. 우리 온천장에 금천탕이라고 있습니다. 금천탕 어디 있나요? 허심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쵸? 금천탕 옆에. 허심장은 제가 거기 20-30년 전에 많이 갔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그 금천탕, 녹천탕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천탕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면서 줬던 가방이 있어요. 저도 그거 이제 메고 다니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뭐 서울에서도 제가 그거 막 메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남의 그렇게 보진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저도 뭐 여성이기 때문에 되게 개인적인 물건들 막 넣어서 그리고 가끔 이제 다니면 시민분들께서 초콜릿 같은 것도 저한테 주시고 사탕도 주시면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뭐 간단한 그 메이크업 같은 것도 넣어놓기도 하고 그다음 뭐 지갑이나 아니면 굉장히 아주 뭐 프라이버시 용품들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가방을 저렇게 어떤 남성분이 뒤졌으면 저는 경기했을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하잖아요. 이러면서 막 뭐가 즐거웠지? 저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고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친밀함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밝은 분이에요, 저분은. 기본적으로 에티켓이 없는 것이고 아니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에티켓도 본인 성어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앞에서 누군가 촬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어떠한 그런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이 그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 여성이지 않습니까? 장 보시는 분이 그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인식 없이 오직 내가 후보자로서 유권자에게 이렇게 가깝고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연출하는 데만 머릿속에 온통 가득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남의 신체에도 손을 막 대셨잖아요.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너무 오해가 많으니까 해명을 했어요. 코 쪽에다 손을 댄 게 아니고 거기 뭐 붙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막 이상한 별명이 있었는데 그거는 본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게 코 안에 들어있는 그게 아니라 코 밖에 뭐 요 얼굴 부위에 뭐가 붙어서 그렇다. 이거 자꾸 손을 대는 걸 이렇게 터치를 좋아하시는 거 봅니다. 몰랐습니다. 그런지. 자, 이뿐만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24일 날 광양시장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저 사진 봐. 그러니까 저 사진을 보면 코 근처에 있는 걸 뭘 떼주는 거지 코 안으로 솟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광양시장 유세 현장에서 황당한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당. 자, 요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요. 자, 후보들 앞으로 서세요. 차려. 이쪽 쉬어. 앉아. 앉아. 일어서. 앉아. 종작 봐라. 일어서. 엎드려 맞춰. 엎드려 맞춰. 엎드려 맞춰. 하지 마요. 조금 전에 이분이 진행하시는 분이 오버를 좀 했습니다.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신 건데 조금 오버를 해서 죄송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은 지금 처음 봤고요. 그 처음 기사로 보셨어요? 기사로 나온 사진만 보고 영상으로는 처음 봤는데요. 놀랍네요, 정말. 저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네. 이 광양시장 선거 나오신 분 정인화 전 의원이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거는 그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뭐 국회의원이고 우리 지역의 많은 후보자들이 뭐 공천을 받고 출마를 했습니다. 시민들 앞에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뭐 예의를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우리 지역을 이끌 예비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당에서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천을 해줬으니 공천 권력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시민의 주민의 대표가 될 사람을 당에서 저렇게 함부로 대한다는 거는 역시 시민이나 구민들, 주민들을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민주당 내부에 그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네요, 정말로. 네. 이거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형준 시장 후보가 어젠가요? 오늘 SNS에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김용범 드래곤 타이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은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 위기의 전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SNS 글을 보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김용범 실장님이 그 정책실장 아니겠습니까? 정책실장입니다. 근데 유례 없이 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잦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역대 어느 정책실장들이 이렇게 뭐 SNS 하고 나와서 이제 본인 브리핑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지 이런 분 없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그 정책실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분이 그 정책실장으로서 이렇게 국가 정책을 이끌어가고 현재 경제 상황들이나 사회 정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말씀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실장의 말은 그냥 대충 반만 듣고 마는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이분이 옛날에 그 무슨 성과 배당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초과세수라고 주장했죠. 네, 국민 배당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실의 정책실장이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때도 논란이 컸죠. 그리고 이번에 그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기업들 얘기 들어보면 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스피가 워낙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성공의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코스피가 고공행진하면서 또 많은 주식으로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저 성과급 대잔치 얘기 나오면서 또 이득을 볼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 성공의 비용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공을 누리는 자들은 따로 있고 비용을 지불하는 자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이면하에 성공은 일부인 것이고 그 이면하에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의 각 곳곳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아주 그 이질적인 우리나라만 지금 환율의 늪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나 수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럼 성공은 따로 누리고 비용은 많은 국민들이 따로 지고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지 정말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과를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지금 모든 오늘만 해도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다 사설을 통해 가지고 정책실장, 또 국세청장, 대통령 보고용 소셜 미디어 경쟁하냐, 그리고 위험한 인식이다, 정말 위험한 인식이다라는 비판부터 해가지고 그냥 쭉 비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김용범 정책실장의 일련의 지금 설화들이죠, 설화들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뭐 정책실장 못지않게 대통령도 논란의 중심에 서서 여러 가지 말씀을 SNS에 하시고 계시지만은 정책실장은 한번 그 거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SNS를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 그리고 SNS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뭐 대통령도 그렇고 정책실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선거판에 너무 개입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여요. 네네네. 뭐 스타벅스 논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앙선관위의 그 무책임한 지금 충남선관위의 그런 무책임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분노 안 합니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말 좀 무엇을 해야 되는 각자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